요즘 시장 보면서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고민들 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경기 침체로 정말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던 2023년이잖아요. 경제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경제는 지금 이제 현재를 좀 반영을 하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좋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소비도 좀 안 좋고 굉장히 좀 각종 이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계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굉장히 좀 투자가 위축되고 좀 어려운데 비단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굉장히 한 2년 동안 굉장히 높은 소비를 기록을 했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근데 이제 점점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결국에 이제 침체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전망은 그렇게 좀 녹록하진 않을 것 같고 1분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은 조금 이제 약간 1,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옆 나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마저도 올해 안 좋았으면 정말 좀 어렵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도. 근데 작년 말부터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많은 이제 중국 이 전문가분들이 올해 2분기부터는 중국이 이제 고성장을 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확진자도 정점은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유럽도 지금 날씨가 이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생각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럽 증시도 되게 좋고 유럽의 기업들의 주가도 좀 좋은 게 결국엔 이제 그런 영향들인데 유럽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은 살아나고 약간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꺾이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혼재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글로벌 경기가 정말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상으로 보면 이거 뭐 정말 큰 재앙이 올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또 미국도 요즘에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크게 막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지표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것만큼의 경기 침체나 뭐 정말 급하강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침체가 온다는 건 기정사실화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시장이 이걸 다 반영하나 봐요. 그렇죠? 한 달 동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럽, 중국 좋았고 항생 좋았고 우리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2023년 주식시장 다들 상저하고라고 하반기나 돼야 좋다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올 한 해 시장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대부분 상저하고 있고 근데 저희 회사가 작년 이제 11월부터 뭐라고 했냐면 뒤에가 좀 다릅니다. 상고하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약간 이제 믿는 눈치로 좀 정확하게 보셨네요. 근데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저희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이 상고하고로 봤던 이제 배경은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다 온다 그랬어요. 이제 그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먼저 빠집니다. 침체가 와도. 그리고 침체 후에 대부분 뭘 예측했냐면 하반기엔 경기 개선될 거다. 그래서 이제 상저하고를 많이들 보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르게 본 게 아니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은 선행을 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걸 상반기에 미리 반영할 거다. 요게 좀 있었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리오프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중국이 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중국이 그동안 보면 제로 코로나 푼다 했는데 안 풀고 너무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도 중국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백기를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호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창용 총재가 직접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우리 한국한테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에도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상고 쪽으로 좀 갔던 거고 하고도 좀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막 계속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를 우리가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겠죠. 네. 근데 하반기에 좋아지고 내년에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상고하자가 맞아요. 근데 24년도는 또 굉장히 좀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도 장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좀 저희는 좀 상고하고, 그렇지만 증권사 전망은 항상 틀리는 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키워드 주목해야 한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한국 물가도 안 보는데 미국 CPI를 그죠. 다들 체크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로 핵심적인 변수가 있다면 그게 뭘지 궁금해요. 일단 상반기는 중국입니다, 무조건. 네, 중국이 일단 진짜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데 이 돈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또 어떤 업종들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중국 경제가 만약에 리오프닝을 했을 때 작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까지 기록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시 무역이 개선되고 흑자가 나고 수출이 늘어나는지 이게 이제 아마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어쨌든 집중해야 될 곳은 중국의 경기 회복, 또 거기에 만들려서 지금 요즘에 유럽이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회복까지도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상반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다. 근데 이제 하반기 좀 다른 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되겠지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기대하냐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요걸 좀 기대하고 우리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이 지쳐버렸잖아요. 아니 금리를요 보통은 0.25씩 올려요 천천히. 근데 그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씩 올려버리니까 1년에 4.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하반기에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물가가 계속 안정화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6.5거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물가가 한 3%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2%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3월까지 올리면 딱 5%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3%까지 떨어지면 금리보다 물가가 낮잖아요. 그럼 굳이 미국 연준이 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는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근데 단 이제 걱정되는 건 중국이 너무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변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국 쪽을 보시고 다만 이제 이 중간이 좀 넘어가면서 여름 쪽으로 좀 가고 이러면 한 뭐 5월이나 6월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진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물가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물가랑 금리의 흐름까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상반기는 확실히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종목이잖아요. 섹터와 종목. 작년에도 그 힘든 시장에서도 뭐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섹터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주인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중국 리오프닝주들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너무 빨라요. 1월 너무 벌써 많이 이미 갔죠. 급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반영해서 뭐 화장품, 뭐 의류업종, 항공, 카지노, 뭐 항공 정말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좋습니다 해서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사실 모든 투자 대상 똑같잖아요. 부동산, 뭐 비트코인이 됐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싸게 사야죠.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순간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더 비싸게 팔려면 누군가 내 걸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꼭 고민해 보세요. 중국 리오프닝 해서 중국 카지노? 우리나라 중국 사람도 오겠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반영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반영이 안 된 게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 스마트폰 좀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모바일이 뭡니까? 결국엔 이동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수요가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스마트폰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반도체 들어가죠. 여기 화면 디스플레이 있죠. 요거 공급하고, 여기에 MLCC 기판도 있고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겠죠. 네네. 그럼 그쪽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아직 많이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초부터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은행주예요. 놀랍게도. 요새 한 2주 만에 20%가 올랐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은행들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 주주 행동주의를 이제 게시를 하니까 네. 은행에 주주 제안서를 보냈어요. 배당 미국만큼은 늘려라. 네. 그러니까 은행이 배당을 많이 줘? 은행은 보통 배당하려고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그쵸. 이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은행에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재작년까지 한국 주식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주주가치에 인색하다. 맞아요. 배당도 적게 해주고. 근데 이제 한국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이런 펀드들이 나오면서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현금 많은데 네.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부상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주회사, 예를 들면 뭐 SK도 있고, 네. 두산도 있고, 뭐 LG도 있고, 흔히 이제 우리가 그룹을 지배하는 회사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게 주주 환원에 좀 그동안 인색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또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배당을 앞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주는 종목도 좋겠지만 앞으로 주주 환원을 좀 늘릴 수 있는 지주회사도 네. 한번 여러분들이 지주사들.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트렌드죠. 그렇죠? 네. 방향 자체, 네. 지주사와 IT 부품을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남 얘기처럼 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주식 투자는 이제 안 할래 하는 이런 회의감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 주식이 힘든 게요. 너무 부침이 심하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업사이드가.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지만 작년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이제 너무 비쌀 때 사니까 항상 오를 때 시장 좋을 때 뒤늦게 쫓아가셔가지고 물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기업 그냥 단지 주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게 바로 2년 전에 NFT, 메타버스 그때 너무 좋을 때죠. 막 주가 10배씩 올랐어요. 하이브 기억나요. 그때 정말 와. 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진짜 답이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 기업들의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 기업들이 물론 이제 비싸게 거래된 것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결국엔 너무 오를 때 사신 게 좀 약간의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기업에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밸류라는 게 이제 어쨌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요. 네. 그냥 무한대로 막 올라가요. 맞아요.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도 좀 냉정하게 남들이 좀 안 볼 때 소외받는 데서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거 뭐 당장 한 1년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3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 받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액이잖아요. 네. 뭐 300만 원 만약에 월급을 받는데 내가 여유자금 이제 거기서 이제 100만 원 빼가지고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축을 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은 주식할 능력이 안 된다. 그쵸. 공부도 안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본 게 기억이 나는데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을 네. 3%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적금을 하시면 네. 4년 후면 딱 1억이 돼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적금만 오. 하셔도 금리만 조금 어느 정도 된다면 네. 충분히 돈 모으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주식은 평균 그래도 수익률이 과거부터 보면 6에서 한 7% 정도 나왔거든요. 꾸준하게. 근데 내가 종목을 잘못 들어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주식의 장점이 뭡니까? 배당도 줍니다. 어떤 기업은 은행주가 좋은 게요. 일부 지마은행주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나와요. 오. 우리 그 잘 아는 통신주 재미없지만 네. KT, SK텔레콤 기본 한 6% 줘요. 배당을. 안 망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쌀 때 장기 투자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금도 좋지만 네. 그런 기업들을 약간 예금 형태로 네. 투자하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분들이라면. 뭐냐면 뭐예요? 그 요즘에 연금저축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 네. 그 IRP, 퇴직연금도 있고 IRP도 있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도 여러분들이 많이 트실 텐데, 이걸 꼭 저는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저도 좀 하고 있는데 1년에 그 900만 원 한도까지 좀 늘어났더라고요. 네. 세액공제 한도가. 네. 그래서 IRP가 900까지 되고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 600까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한도가 있으니까 1년에 최대 2개 합쳐서 1800까지는 가능한데, 네. 세액공제는 900이라 하더라도 내가 매달 어쨌든 연금저축 계좌가 됐건 IRP가 됐건 간에 뭐 100이든 500이든 거기다 넣으세요.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주식은 못 사요. 네. 대신에 펀드랑 ETF. 네. 아. 근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네. 너무 위험한 ETF보다는 고배당 ETF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펀드 중에도요, 펀드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고배당 펀드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고배당 펀드를 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랑 IRP를 운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퇴직연금도 DC형으로 해요. 아, 그 요즘 디폴트 옵션. 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다 직접 설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ETF보다는 고배당 펀드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배당 펀드는 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또 하락장에서 방어도 되고, 물론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좀 미진할 수 있어요. 그쵸. 아직 주식 경험이 좀 부족하시고 네. 잘 모르는 분들은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근데 예금보다는 네. 저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계좌나 IRP에 이런 것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입금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매달 하면은 적립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주가 빠지면 더 좋아요. 계속 살 수 있으니. 또 단가 낮아지고.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 또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 1년에 900만 원에서 16.5%를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900을 넣으면요, 네. 145만 원을 받는데 이보다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재투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투자 하면 좋죠. 어쨌든 1년에 여러분 16.5% 수익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분들은 꼭 하세요. 하시면, 그러니까 직접 계좌 터서 하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주식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어렵고. 펀드나 ETF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3개월 예금 3% 따라다니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6에서 7% 이제 고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이보다 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있을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있어서 아까 3년은 잡아야 돼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월브닷컴 강의에서도 많은 팁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필독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추천 좀 주세요. 근데 일단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큰 수익을 나중에 한번 이제 주식으로 한번 네. 돈을 벌고 싶으면 반드시 기업에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삼성전자 등 우리가 아는 뭐 아니면 정말 생소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분석이 있어요. 근데 정량적인 건 뭐냐면 재무제표. 네. 그래서 일단 기업을 알려면 무조건 재무제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무에도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재무제표를 모르고 기업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안전한지 그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좀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반드시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회계 공부는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 정성적인 분석은 뭐냐면 네.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뭐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어디? JVM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름만 잘 알아요. 이름은 좀 들어보셔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뭐 하는 회사냐면 약국에서 약을 자동으로 조제해주는 그 장비가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약 알아서 조제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나와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나 뭐 여러분이 혹시 어디서 이런 회사가 있었네? 뭐지? 실적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 또 고령화 시대고 인건비 부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런 기사만 보고 그냥 내가 JVM을 딱 샀어요. 네. 그거랑 내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기업 분석하려면 바로 전자공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의 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좀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걸 보셔서 흔히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 회사 도대체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그럼 JVM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네. 이 회사 매출의 거의 90%가 절반은 그 기계 판매, 나머지 절반은 그 소모품 있죠. 네. 기계 장비를 이제 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 교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 보고서에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고령화 때문에 뭐 수혜 받을 거다. 네. 그 내용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이 회사에 이 회사 장래 성장 괜찮겠는데? 그거 보시고 그럼 내가 재무까지 배웠으면 그래서 진짜 그동안 돈 벌었나? 재무제표도 검증하는 거죠. 영업이익 늘어나네? 그리고 부채는 얼마 안 되네? 이런 것까지 이제 가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엔. 근데 적어도 한 달에 한 종목이라도 네. 사업 보고서 보고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제표 뜯어보고 네. 한 달에 한 개만 해도 네. 12개잖아요. 그쵸. 이게 나중에 3년 지나면 그럼 점점 이어지고, 늘어나요. 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단 기업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직접 투자는 아직은 하지 마시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간접 투자 하시면서 아까 제가 뭐 ETF나. 하시되 한 달 해보니까 좀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천천히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는 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기업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거는 눈 감고 포커 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비율을.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수익을 혹시 내도요. 여러분 수익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다. 그냥 그쵸. 그 의견에 그냥 묻어가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문가의 얘기랑 반대로 급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제 그 전문가를 욕하시겠죠. 탓하시겠죠. 이익 나면은 또 내가 잘한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자기가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 지주사나 뭐 반도체 얘기 해드렸지만 네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좋으니까 사자 이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기업을 보시고 적어도 뭐 하는 기업인지 내가 알고 사면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건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네. 공부가 끝난 기업을 투자하셨으면 저는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